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변혁이 일어납니다. 융의 심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어느 순간 인간은 외부에서 보완을 찾기를 멈추고 내면에서 완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배신당한 공감자에게 이 순간은 해방이자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 지능이 경험과 지혜와 결합될 때 완전히 독특한 것을 생성합니다. 공감가는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고통의 지점에서가 아니라 힘의 장소에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윤기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초월적 기능은 실패 없이 대립의 긴장을 유지하고 쓰라림 없이 진실을 인식하며 자동적인 반응 대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신의 불속을 경험한 공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윤기 개별화된 사람이라고 부른 존재로 그 본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여전히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는 것을 그만둡니다. 사람인 척하는 블랙홀에 자신의 빛을 쏟는 것을 끝냅니다. 그는 윤기 의식적인 관계의 예술이라고 부른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칼 융기 인류 심리에 대해 발견한 것들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은 우리 각자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소평가된 공감자에게서 이 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감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쏟는 사람과 장소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감이 귀중한 자원임을 깨닫고 무조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은 이를 개별화된 자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현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윤기 정신적 주권이라고 부른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완전한 지배입니다. 그 마지막 변혁은 윤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현상으로 정말로 장엄한 경험입니다. 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면 그 힘이 혼란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내심이 많고 이해심이 깊으며 항상 용서할 마음을 가진 공감자는 갑자기 단호해집니다. 더 이상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며 변명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는 상호 존중, 균형, 진정한 배려가 있는 곳에서만 참여합니다. 최종 결과는 윤기 언급한 개별적 감정인으로 이는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윤은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악마와 직면하며 그 과정을 통해 완전하게 나올 때 그는 자신의 힘을 자연의 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파괴적이지 않지만 저지할 수 없는 힘, 공격적이지 않지만 완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완전히 깨어난 감정인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으며 복수의 필요성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 가치를 깊고 친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윤은 가장 위험한 개인들이 무의식적인 상처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트라우마를 지혜로 변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깨달은 공감자는 이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끔찍한 잔인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단지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집니다. 그는 조작을 이해합니다. 공감자에게 있어 그림자는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떠날 수 있는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배신은 공감자가 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의 일부를 회복하도록 강요합니다. 융은 이러한 통합이 누군가를 덜 연민 있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 사려 깊게 만들 수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이 명확해지면 고통을 힘으로, 상처를 지혜로, 깊은 고통을 궁극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운 사람의 강력한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유용하게 생각할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용서하던 사람은 단호해집니다. 이것은 차가워지거나 잔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근 진정한 힘은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할 때 나타난다고 알았습니다. 감정이 입자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척추를 얻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는 감정적 불안정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는 정교한 감정 지능의 표현입니다. 공감가는 미세한 뉘앙스를 감지하고 불일치를 느끼며 조작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윤기 언급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모든 조작, 모든 거짓말, 모든 감정적 폭력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의 쓴맛이 아니라 정보로 기록됩니다. 이 정보가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우리는 윤기 자아의 출현이라고 부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근 가장 통합된 개인이란 자신의 밝은 면과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형된 감정인은 그것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다가가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윤기, 적절한 반응이라고 언급한 것을 마스터하였습니다. 깨진 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방정식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행동으로서의 개별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학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잠재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그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최고의 정신적 발전은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깨어난 감정인은 고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 순간에 도달합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큰 힘으로 변형시킨 윤기 말한 심리적으로 완전한 개인이 됩니다. 위험한 것은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루거나 통제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카를 융의 평생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라는 개념에서 주권적인 존재로의 공감 능력 여행은 단순한 개인적인 변, 메타모르포시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확인으로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기 위해 수용을 찾지 않습니다.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소름을 돋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울 현상이 존재합니다. 칼 융은 진정한 힘은 무감각함에 있지 않고 지혜로 걸러진 감수성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감정인은 이 역설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깊이 느끼지만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완벽히 이해하지만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전적으로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공감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을 반영하지만 공감가가 배신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반사하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환상, 조작, 가짜 사과를 인식하고 수정된 사고의 패턴을 수정하면서 보다 맑은 통찰로 그 패턴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추적하고 해명하고 관계를 위해 싸우기를 원하지만 감정이입자가 융기 심리적 자율성이라고 부른 것을 이룰 때 그는 이러한 속임수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융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거리라고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스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조작자가 예측 가능한 반응을 바탕으로 행동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간파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선함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진함이 아니라 융이 의미한 초월적 기능으로 상반된 진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융은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강력한 정신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생존하기 위해 그러한 기초를 스스로 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이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공개적인 가면이며 종종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숨깁니다. 그러나 감정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 가면을 벗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융의 그림자에 대한 발견은 놀라울 것입니다. 공감자들은 융이 말한 대립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독성을 흡수하는 대신 그는 드러난 진실과 함께 그것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한 진실은 거짓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단계는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융이 인식한 것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감정적 민감성이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패턴을 감지하는 정교한 능력입니다. 감정이입자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독하고 분석하며 기억합니다. 그러나 변형된 감정이입자는 의식적인 결정의 수준에서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박해자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중요한 내면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가장 큰 승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내면의 측면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단지 밝은 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그들은 어둠을 아는데 그들은 그것 속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자를 바라보며 단지 연민만을 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인식을 정말로 변화시킬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적 반응과 의식적인 반응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의 영향을 받아 행동합니다. 그들은 폭발하고 복수를 원하며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싶어 합니다. 융의 개별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경험한 감정이입자는 이 과정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고통은 융이 정의한 심리적 재탄생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스라이팅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 흡혈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런 먹이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윤기 고된 노동의 능력이라고 부른 능력입니다. 윤근 가장 큰 변형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사물이 그 반대편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현상입니다. 이전에 인내심이 있었던 감정이입자는 이제 태연해집니다. 헌신적이었던 사람은 더 선택적이 됩니다. 당신이 방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구석에 서 있는 사람, 너무 멀리 밀려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 걱정해야 합니다. 윤근 가장 통합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며 벗어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자들은 끊임없는 배신과 조작으로 인해 이 통합 과정을 다른 이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강화된 강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윤기 영혼의 영웅주의라고 부른 것은 어둠으로 내려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내면의 힘을 통합하고 그 경험에서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해지는 과정입니다. 윤근 고통이 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처리되면 지혜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지옥을 통과한 공감자는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빛이 됩니다. 이는 모든 상처에는 초월의 씨앗이 있으며 모든 배신에는 더욱 진정한, 강하며 완전해질 기회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 융의 통찰의 가장 현명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공감자의 심리학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감을 약점으로 착각하지만 융의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며 솔직히 말해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 이후로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 정신은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깨어난 공감가는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권력 역학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감가는 감정 기능의 우도미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